중성화는 아이를 위한 일이다 라는 명제는 참일까? 요즘 산책 나가면 아이를 위해서 중성화하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그리고 중성화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아이를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인 양 대접받기도 한다. 정말 이 말은 맞는 말일까? 중성화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개와 인간은 다르며 개는 중성화에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무탈하다는 편견이다. 이 인간 중심의 오만과 편견이 중성화라는 끔찍한 형벌을 아무렇지도 않게 결정하게 만들고 서로 권하게 만드는 핵심 이유다. 생은 하나의 기적이므로 아름다워야 할 권리가 있다. 이 말에 동의하는가? 인간은 생명이고 거슬러 올라가면 우린 모두 하나의 생명체에서 나온 것이란 사실. 그래서 서로 그리 다르지 않으며 우리가 느끼는 대부분을 개들도 느낀다는 점에 동의하는가? 그렇다면 인내심을 가지고 읽어보길 바란다. 플라톤은 명제피가 지식이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첫째, 명제피가 참여해야 한다. 둘째, 어떤 S가 명제피를 믿어야 한다. 셋째, 명제피에 대한 S의 믿음이 정당화되어야 한다. 머리가 아픈가? 읽기 싫어지는가? 그럼 읽지 않아도 좋다. 헌데 제발 부탁이니 어디 가서 중성화하란 소리는 말아달라. 그런 소리 할 거면 읽어달라. 계속하겠다. 이것을 정당화된 참인 믿음 저스티파 트루블리히라 해서 JTB 조건이라 하고 명제가 지식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라 한다. 이에 관한 검증인 2페이지 반쪽짜리 논문 하나로 세계적 대가의 반열에 오른 게티어 에빈 게디웨이 이야기는 나중에 하기로 한다. 하여간 중성화는 아이를 위한 일이다 라는 명제를 돌아보면 첫째, 명제피가 참여해야 한다는 말을 충족하는 일은 쉽지 않다. 왜냐하면 피이면 피이다 같은 명제나 피이면 피가 아니다 같은 명제가 아니라면 앞의 명제를 항상 참이라 해서 항진명제 터타워지라고 하고 뒤의 명제를 항상 거짓이라 해서 항위명제 칸추덱신다고 한다. 즉 항상 참이거나 항상 거짓임이 명백한 명제가 아니라면 앞에 두 명제는 수학이나 논리학의 영역이다. 그것이 아닌 다른 명제는 과학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즉 과학적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란 소리이다. 이건 비트겐슈타인의 논리철학 논고의 이야기다. 따라서 사람들은 이 부분에서 어떤 전문가의 말이나 전문가로 인정받는 예를 들면 특정 수의사 집단의 말을 신뢰함으로써 이 부분을 해결하고 이 명제를 참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이런 식으로 첫 조건을 해결한다는 소리이다. 하지만 이것은 뒤에서 설명하듯 사건조사에 관한 오류에 해당한다. 그것은 플라톤을 알던가 모르든가 상관없는 일이다. 둘째, 어떤 S가 명제피를 믿어야 한다. 이것은 손쉬운 듯하다. 중성화를 당한 당사자인 개는 말을 못하니 이것은 전적으로 보호자를 자청한 견주의 몫이 된다. 중성화로 인해 벌어지는 수많은 불편함은 개의 몫일 뿐이고 견주들은 중성화로 인해 자궁이 사라져 생길 리 없는 자궁 관련 질병이 완전히 사라져 근심과 걱정 목록에서 이것이 사라진 점에 만족하며 자궁이 없으면 자궁 관련 질병이 사라진다는 명제는 참이기 때문에 당연히 S인 견주는 명제피를 믿는다. 셋째, 명제피에 대한 S의 믿음이 정당화되어야 한다. 당연히 S의 믿음은 정당하다. 자궁이 사라졌기 때문에 자궁 관련 질병은 생길 수 없다. 이것이 정당화되면서 부가적인 다른 명제들, 예컨대 유선종양이 생기지 않는다. 분가를 하지 않는다 등의 명제는 P이면 A이거나 B이거나 Q이라는 명제처럼 이거나 즉오로 연결되면 무엇이든 이 중 하나가 맞으면 모두 참. 이기에 다 참인 효과까지 가져온다. 따라서 이것은 지식이 된다. 그러므로 전파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권하게 되며 지금은 거의 믿음의 영역으로 올라간 듯하다. 이 부분엔 두 가지 문제가 존재한다. 1. 플라톤의 명제가 지식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것에 관해선 게티어가 이쪽 반짜리 논문을 써서 지금까지 아무도 반박하지 못하고 있다. 게티어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했다. 그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하나, 철수와 영희는 면접을 보러 갔다. 철수는 영희의 손에 동전 10개가 쥐어져 있는 것을 보았다. 영희가 합격이란 면접관의 말을 들었다. 철수는 생각했다. 합격한 사람의 주머니에는 동전이 10개 들어있다. 실망해서 돌아 나오는데 면접관이 달려와 말한다. 당신이 합격입니다. 알고 보니 철수의 주머니에도 동전이 10개 들어있다. 합격한 사람의 주머니에는 동전이 10개 들어있다. 첫째, 위명제는 참이다. 둘째, 위명제는 철수가 믿는다. 셋째, 위명제에 대한 철수의 믿음은 정당하다. 이 명제는 플라톤의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한다. 하지만 지식은 아니다. 따라서 플라톤의 조건은 필요 충분 조건이 될 수 없다.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아까 말했듯 중성화는 아이를 위한 일이다 라는 명제는 비트겐슈타인에 의하면 과학의 영역으로 넘겨야 한다.
물론 이것에 빠진 것이 있다. 바로 중성화를 당한 개들이 느끼는 것에 관한 부분이다. 개들은 말을 하지 못하니 이것에 관해선 과학도 설명할 수 없다. 이건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다. 어쨌건 과학의 영역에서 다루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 우선 이야기해 보도록 하자. 첫째,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 조사를 하려고 하고 그 조사를 맡길 때 사건 당사자나 이 조사로 인해 이득을 얻는 자에게 조사를 맡기지 않는 것은 첫째 원칙이다. 따라서 사건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의 말은 조사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즉 중성화를 권장하는 단체, 중성화를 위한 로비단체, 중성화에 대한 지원금을 받는 단체, 중성화로 이득을 얻는 번식공장과 수의사의 발언은 고려되어야 한다. 어떤 수의사는 중성화 수술로 받는 비용보다 자궁축농증 수술로 받는 비용이 더 비싸기 때문에 이득이 없다고 주장한다. 설채연 수의사. 하지만 이는 사실과 거리가 멀다. 아시다시피 자궁축농증에 걸리는 확률은 견종 평균으로 따지면 20%이다. 에팅거 수인의 과학 8판 한 마리 중성화 비용으로 40만 원을 받는다고 하고 자궁축농증으로 내원하면 2배인 100만 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수의사의 수입은 전체 개가 만일 100마리라고 가정한다면 1. 중성화로 얻는 매출은 4천만 원이고 2. 자궁축농증 수술로 얻는 매출은 2천만 원이다. 3. 또한 그로 인해 병원을 찾는 횟수는 5배가 증가한다. 잘 알다시피 병원을 찾아와야 다른 매출도 일어난다. 수의사들이 예방접종에 그토록 목을 매는 이유이다. 4. 나에게 중성화 관련해 자궁축농증이라고 진단받은 아이들이 문의가 온다. 그들을 내가 믿는 협력병원에 보내 진단하면 80%는 자궁축농증이 아니었다. 수의사들 중 일부는 왜 이리 자궁축농증이란 진단을 미친 듯이 내리는 걸까? 손쉽고 이득이기 때문이다. 5. 발병률이 10만 마리에 200마리 뿐이 안 되는 유방암을 중성화 이유로 든다면 위수치는 120배로 올라간다. 모두가 알다시피 개는 100마리가 아니다. 400만 마리 이상으로 추정되는 우리나라 반려견들은 병원 4,000개에 의지한다. 이래도 중성화가 돈이 안 된다고 할 텐가? 둘째, 중성화라 불리는 성선 절제술이 과연 건강에 이로운가 하는 측면을 과학적으로 살펴야 한다. 중성화로 인해 방지된다고 주장되는 질병과 이득이라 말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중성화한 아이들 평균 수명이 1.5년 늘어난다는 논문이 하나 있다. 이것이 과학이라는 이름의 한계이다. 마치 과거 간질병 환자를 거세했더니 수명이 늘어났다는 논문이나 간질병 환자의 전두엽을 얼음 송곳으로 파괴했더니 나아졌다는 논문처럼. 묻고 싶다. 더 오래 사는 것이 이토록 중요하면, 즉 삶의 질보다 양이 중요하다면 왜 인간들은 안 하는가? 조선시대 내시의 기록을 보면 그들은 그 당시 평균 양반 수명인 52세보다 20년을 더 살았다. 민경진 교수 연구, 18세기 19세기 제작된 양세계보라는 내시 족보를 연구. 내시가 더 오래 산다. 81명 중 3명이 100세를 넘김, 왕의 평균 수명 47세, 양반 51세에서 52세, 내시 70세. 평균 수명 20년이란 의미는 현대 사회에서 가장 장수하는 평균 수명인 일본이 3,500명당 1명이 100세를 넘기니 조선시대 내시가 100살을 넘길 확률이 현대 일본인이 100살을 넘길 확률보다 130배 높았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나이 들어 그걸 잘라서 더 오래 살 생각은 하지 마라. 1900년도 초 미국과 유럽의 정신병자 치료위의 거세한 추적 연구 결과 15세 이전의 거세한 경우만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 오래 살고 싶은가? 그럼 15세 이전에 중성화하면 된다. 동의하는가? 개들은 인간과 다르니 다른 기준으로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잣대가 올바르다 생각하는가? 호르몬 기관을 제거하고 살아가는 참혹함이 단지 성적인 것뿐이라고 착각하는 건가? 자궁근종 등으로 고생하는 출산이 끝난 여성을 대상으로 자궁 제거술을 실시한 흑역사가 인간에게도 존재한다. 오해하지 마시라. 단지 난소가 아닌 자궁만 제거했다. 그런데 자살률이 치솟고 생각도 못한 부작용이 넘쳐나 1980년 이후 한국에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금기시된 시술이다. 알고 보니 자궁에서도 호르몬을 미약하지만 생성하는데 그것이 이유 중 하나로 밝혀졌다. 그런데 하물며 호르몬 생성기관인 난소와 고환을 제거한다면 어떨 것 같은가? 산부인과 전문의의 말을 들어보자. 자궁은 흔히들 임신, 출산과 관련된 장기로만 인식된다. 물론 가입력을 잃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자궁이 없어지면 여성의 신체 전반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난다. 자궁 적출을 하면서 난소를 남기더라도 그 기능이 빨리 소실되면서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의 균형이 깨져 홍조, 피부 노화, 불면증 등이 생길 수 있고
신체의 노화가 진행되면서 골다공증 및 대사성 질환,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우울증 및 무기력감 등의 정신적 문제를 동반하기도 한다. 산부인과 전문의 최동석 최상 산부인과 대표원장.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고통을 쉽게 생각하지 말자. 우울증에 걸린 쥐를 물에 빠뜨리면 헤엄치려는 의지조차 없어 익사한다. 2. 생식기관을 완전히 제거하면 자궁 축농증이 없어지고 유선종양은 첫 생리 전에 시술하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차가 없으면 차 사고가 나지 않는다. 시험을 안 보면 문제를 틀릴 일이 없다. 이것이 해결책이고 이득이라고 생각하는가? 무좀을 방지하려면 발을 잘라내면 된다. 재발도 안 되고 영원히 방지된다. 동의하는가? 자궁이 사라지고 유선이 발육하기 전 발육을 막으니 유방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 예방했노라 말하는 것이 두 질병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하는가? 이것이 과학인가? 이것을 주장하는 이들의 핑계는 유선종양과 자궁 축농증이다. 1. 자궁 축농증에 걸리면 어떻게? 가. 자궁 축농증은 조기 발견 시 약물로 93% 완치된다. 에팅저 수인의 과학 8판. 문제는 우리나라 어느 병원에서도 약물 치료를 하려고 들지 않는다. 그래서 우계현에서 병원을 설립하고 치료를 하려고 한다. 2022년 10월 개원한다. 오죽하면 이런 일까지 해야 하는가? 뭘 할 거냐고? 자궁 축농증 약물 치료하고 중성화가 아닌 난관과 정관 수술로 불임 시술하고 원치 않는 교배한 아이들 중성화 대신 약물로 임신 방지하려고 한다.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제발 아이 표정 보는 연습 좀 해라. 자궁이 골마 터져서 혈관에 염증이 퍼지면 이걸 폐혈증이라고 한다. 이 지경이 되도록 모르고 있으면서 아이랑 교감하고 아이 사랑한다고 좀 하지 말자. 아이가 토하고 못 먹고 늘어져야 아픈 줄 아는 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가? 2.5kg 아이라면 자궁의 크기가 볼펜심 굵기도 안 되는데 이것이 4cm까지 커지도록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내 아이 몸속에 이런 염증이 진행되고 있는데 전혀 모르고 있다가 아이가 염증이 심해서 토하고 못 먹어야 한다는 건 아이랑 전혀 교감이 안 되고 있었다는 의미가 된다. 제발 사람 아이 보듯 관찰하고 보살피잔 말이다. 빨리 발견하면 약물로 얼마든지 치료된다. 약물 치료하는 병원이 없다고? 그래서 올해 10월이면 우계현에서 협력병원 오픈한다. 중성화 영상 올리고 하도 진저리가 나서 저질렀다. 2. 유선 종양에 걸리면 어떻게? 진심으로 묻는다. 당신은? 당신 부인 혹은 딸은? 유선 종양이 암이 아니다. 유선 종양에 걸리고 그것이 암일 확률은 10만 마리당 200마리가 안 된다. Cancer incidence in dogs. Results from Animal Tumor Registry in Genoa, Italy. Abstract. Background. Natural tumor incidence in pets has been estimated in European and North American veterinary cancer registries. Use a different methodology and variable reference population. Objective: the Animal Tumor Registry, ATR, in Genoa, Italy was established in 1985 to estimate the natural tumor genicity of dogs. Methods: between 1985 and 2002, 6,000 tumor biopsy specimens were received from a local veterinarian in the province of Genoa. 3,300, 48.9%, biopsy specimens were diagnosed with cancer and coded accordingly.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 Statistics, ICD-9. Results: breast cancer is the most frequently diagnosed cancer in female dogs, accounting for 70% of all cancer cases. The incidence of all cancers was 99.3, 95% CL, 93.6 to 105.1 per 100,000 dogs in male dogs and 272.1, 95% CL, 260.7 to 283.6 in female dogs. Female and non-Hodgkin lymphoma, here equals 19.9, 95% CL, 17.4 in male dogs. In breast cancer, here equals 191.8, 95% CL, 182.2 to 201.4, and non-Hodgkin's lymphoma, here equals 22.9, 95% CL, 19.7 to 26.5 minus 22.7, and skin cancer, here equals 19.1, 95% CL, 16.6 to 21.8. All female IRS ranged from 23.7, 95% CL, 18.4 to 30.1, to 763.2, 95% CL, 700.4 to 830.1, and from 16.5, 95% Chi, 12.8 to 21.1,
to 237.6, 95% CL, 209.1 to 269.0 for females, or equals 3 years old, and in male dogs 9 to 11 years old. Conclusion. This study summarizes the studies conducted at the ATR in Genoa, Italy from 1985 to 2002. The incidence of all cancers was 3 times higher in females than in male dogs, which is explained by the high rates of breast cancer observed in females. Because biopsy specimens were needed to diagnose cancer, cancer rates for internal organ cancers such as respiratory and digestive tract cancers may have been underestimated in the study population. 당신의 아이가 99,800마리 중 하나일 확률이 엄청나게 높은데 왜 미리 수술하려 하는가? 사람의 경우 10만 명당 유방암 발생 확률은 40명이다. 미리 잘라내야 하는가? 중성화로 유선종양이 예방된다는 것의 근거는 오직 유방이 생기기 전 성선을 제거함으로 생기는 결과물이다. 이른바 조기 중성화로 유방이 발육하기 전 유방 발육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지 않은 경우 중성화가 유선종양을 방지한다는 근거가 없다. 개의 유방종양의 위험에 대한 중성화의 효과 영국왕립수의과대학 2012년. 유방암 발병률은 10만 마리에 200마리가 안 된다. Cancer incidence in dogs. Results from Animal Tumor Registry in Genoa. 사람의 경우 10만 명당 유방암 발생 확률이 40명이다. 미리 자르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 일을 한 안젤리나 졸리는 지금 후회한다고 했다. 3. 원치 않는 교배되면 어떡해? 도대체 정관시술, 불임시술은 왜 안 하고 중성화만 주구장창 해대는가? 유기견 문제가 견주들이 문제이지 아이들 번식이 문제가 아니란 통계는 관심도 없으니 말 안 하겠다. 그럼 간단한 난관, 정관 묶는 불임시술하면 될 일이다. 물론 한국에서 아무도 안 한다. 그러니 우계현 병원에서 해주겠다. 10월까지만 기다려라. 4. 성적인 스트레스 어떡해? 중성화 아니고 불임시술하면 얼마든지 교배해도 상관없다. 물론 인간처럼 1년 내내 발김증이 있는 아이들도 아니지만 굳이 스스로에게 대입해서 고민된다면 제발 불임시술을 하자. 궁형이란 말을 아는가? 궁형, 고대 중국에서 실행하던 5가지 형벌 중에 하나. 남자는 생식기를 제거하고 여자는 지를 폐쇄하는 사형에 버금가는 극형. 사형수에겐 사형과 궁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는데 사형을 선택하면 몰라도 궁형을 선택하면 그 사람의 모든 명예는 무시되었다. 따라서 궁형이 사형보다 더 큰 벌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대부분 사형을 선택했다고 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궁금해지지 않는가? 도대체 당신들에게는 무슨 죄를 지어서 그토록 믿고 의지하는 보호자들에 의해서 궁형이라는 극형을 선고받아야 하는가? 많은 이들이 이런 말을 하는 세상이다. 내 아이를 위해서 너무나 사랑하니 당연히 비용이 들더라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묻곤 한다. 당신은 여성인데 왜 유방은 잘라내지 않는가? 누군가 이런 질문을 했다. 중성화 안 하면 전립선 비대증이 생길 거라 해줘야 한다고 하니 할 거예요. 내가 물었다. 인간 남자도 50대가 넘으면 누구나 전립선 비대증을 앓는다. 필자 역시 앓고 있다. 당연히 약 먹는다. 그런데 왜 인간은 안 하는가? 두 분 모두 내 유튜브 채널에 대답을 이렇게 적더라. 인간이랑 개랑 같냐? 인간은 생명이고 거슬러 올라가면 우린 모두 하나의 생명체에서 나온 것이란 사실을 모른다 치자. 그래서 같은 생명이면 동일하게 느끼는 것들도 모른다 치자. 그래서 마치 한때 인간만이 감정을 느끼며 도구를 쓴다고 믿었던 시대에 사는 사람이라고 치자. 아니 중세의 인디오가 감정을 느끼는지 알아보려고. 엄마가 보는 앞에서 아이에게 칼을 휘둘렀던 바야돌리드 재판이 성하던 시대에 머물러 있는 이라고 치자. 그렇다면 최소한 아이를 위해서 궁형을 선고하노라 하진 말아야 하는 것 아닌가. 제발 아이를 위한다는 말은 빼란 말이다. 수의사들이 그렇게 말하니 믿는다고. 좋다. 수의사들은 책임질 수 있는 말만 해야 한다는 것 알고 있는가? 그래서 그들은 논문에 근거하지 않는 말은 안 한다. 그게 기본이다. 당신은 그래서 그들의 말을 믿을 것이다. 맞는가? 좋다. 그렇게 아이를 위한다면 엄청 피곤한 일이고 과연 읽을지도 모르겠지만 내가 근거 논문을 하나하나 다 찾아 올려주겠다. 부디 읽어주길 바란다. 원활한 흐름을 위해 페이지 표기는 삭제했습니다. 블로그에서 확인 바랍니다. 1. 중성화, 외과적 성선제 거술이 미국에서 권장되는 이유. 중성화의 사회적 이점은 개체수 조절과 안락사되는 숫자를 줄일 수 있다는 동물복지가 그 이유이다. 미국의 반려견 수는 6,500만 마리이며 사람을 물어 보호소에서 안락사 당하는 개가 매년 2,700만 마리쯤 된다는 통계도 있다.
시저밀란 도구 이스퍼러 2008년 기준 미국의 강아지 공장에서 생산 되는 개의 숫자와 매출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들 번식 공장의 최대 목표는 자신들 외에 강아지를 번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이들은 엄청난 로비를 정부를 상대로 벌이고 있으며 결과로 매년 중성화에 대한 천문학적 규모의 지원금을 받아내는데 성공한다. 그 결과 중 하나로 수의사들의 수입 증대는 보너스다. 물론 한국에서 이런 엄청난 강아지 공장도 없지만 그들은 로비할 능력도 안 된다. 남은 건 수의사들 뿐이다. 그럼 한국의 수의사들은 왜 그럴까?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다. 수의사들 세상에서 다른 말 하면 왕따 당한다. 수의사들은 세미나며 컨퍼런스며 맨날 마주본다. 그거 안 가도 매달 한 번 이상 지역마다 모여 얼굴 보며 산다.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자궁축농증 약물 치료에 대해 읽은 적도 없다. 당연히 배운 적도 없다. 한국 수의사의 현실은 여기서 더 나아간다. 내게 연락 오는 자궁축농증 진단으로 중성화 권유를 받은 80%의 아이들이 자궁축농증이 아니었다. 중성화에 미쳐서 돌팔이로 변신이라도 하는 건가? 자궁수족만 보이면 자궁축농이라고 오진하는 이들이 정말 제정신인 수의사들 맞는지 궁금하다. 수의사를 그토록 믿는다면 다음 영상은 기본으로 한번 보길 바란다. 한국말 자막 달린 거 찾느라 고생했다. 닥터 베커 박사다. 당신들이 그토록 경외하고 믿어마지 않는 수의사이고 한국의 어떤 수의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실력과 학벌을 가졌다. 부족한가? 2. 수의사들이 의지하는 정확한 논문들을 적어주겠다. 너무 많아 유명한 것만 골랐다. 레퍼런스는 다 올려주겠다. 일부 비종양성 비뇨생식기 질환 외부 생식기 질환 성선 호르몬은 개와 고양이에서 정상 외부 생식기 발달을 책임진다. 실주나 7개월에 중성화된 암고양이는 성적으로 완전한 12개월경에 중성화된 고양이에 비해 외음부 크기가 더 작다. 비슷한 소견이 암캐에서도 관찰된다. 요도 직경 사춘기 전에 중성화를 하면 수고양이와 수캐에서 요도 직경이 더 작아져서 요도 폐색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방광염 암캐에서 방광염의 위험성을 높인다. 완전한 암캐보다 중성화 암캐가 지속적 재발성 방광염에 더 잘 걸렸다. 요실금 1% 미만의 완전한 암캐에서 후천성 요실금 AUI가 생애 어느 순간에 발생한다. 그러나 중성화 암캐에서 발생 비율은 2에서 20%이다. 캐스큰 초 연구에서 사춘기 이전 중성화 암캐는 나중에 중성화한 암캐보다 요실금 발생 가능성이 높았다. 요실금의 임상 증상은 사춘기 이전의 중성화한 암캐에서 더 뚜렷했다. 2부 골격 성장 대부분 성장판 폐쇄는 사춘기 이후 폐쇄된다. 성선 호르몬의 부족은 일부 성장판 폐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장골기형 이러한 성장판 폐쇄 지연은 특히 장골에서 발생할 수 있다. 골절 이완된 성장판은 더 쉽게 손상되고 골절이 일어날 수 있다. 대퇴골 성장판 골절이 있는 대부분 고양이는 비만한 중성화 수컷이다. 비만 중성화가 비만의 발병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중성화는 독립적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다. 고관절 이용성과 전십자인대 질환 개에서 고관절 이용성과 전십자인대 질환은 중성화와 관련이 있다. 비대칭적 성장판 폐쇄는 고관절과 슬관절의 느슨함과 형태 이상을 유발한다. 중성화 수캐는 HD 고관절 이용성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어린 나이에 중성화하면 발병 위험이 더 높아진다. 중성화 암컷과 수컷 모두 CCLD 전십자인대 질환 발생 위험이 높다. 3부 과체중과 비만 중성화가 과체중의 여러 위험 인자 중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다. 과체중의 위험은 중성화 나이에 따라 차이가 없다. 중성화한 아이 중 많은 아이들이 식욕을 조절하지 못한다. 4부 종양성 질환 개에서 중성화는 여러 가지 종양성 질환의 발생률에 영향을 준다. 성선 호르몬의 일부 조직에서 종양 증식의 방어 효과를 보이기 때문에 종양 발생률에 영향을 준다. 전립선암 전립선암의 발생률은 중성화 수캐에서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진다. 방광종양 개의 방광종양의 발병률은 중성화 수캐와 암캐에서 더 높다. 림프종 개의 림프종 발생은 완전한 암캐에서 내래성 호르몬에 의해 억압된다는 가설이 있다. 완전한 수캐와 특히 중성화 동물 암수 모두의 발병 위험이 더 높다. 골든 리트리버의 경우 1세 미만의 중성화된 수캐가 완전한 수캐에 비해 림프종의 발병률이 거의 3배 더 높았다.
라. 골육종. 암수에 기해서 중성화는 골육종의 발병 위험이 2배 더 증가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 심장 비장혈관 육종. 완전한 암캐에 비해 중성화한 암캐는 심장 비장혈관 육종의 발병 위험이 더 높다. 골든 리트리버의 경우 1년이 지나 중성화한 암컷은 의미 있게 발병 위험이 증가되었다. 바. 피부 비만 세포종. 피부 비만 세포종에 대한 연구에서 중성화는 암컷에서 발병 위험 요소로 확인되었다. 오부. 기타 질환 내분비 생식기 면역맥 개성. 가. 백신 반응. 개와 고양이의 연구에서 과민 반응은 중성화 품종에서 더 흔했다. 성선 호르몬에 의한 음성적 피드백의 결여가 뇌하수체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고 백신에 대한 면역 반응에 영향을 주는 것 같다. 나. 당뇨병. 중성화는 개와 고양이 암수 모두에서 당뇨병의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중성화 암컷은 피사유도 당뇨병 상당히 드문을 예방할 수 있지만 비만 때문에 당뇨병 발병 위험이 증가된다. 비만과 중성화는 인슐린 민감도 감소와 관련이 있다. 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 중성화는 개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의 발병 위험이 높을 수 있다. 라. 급성 췌장염. 급성 췌장염은 완전한 동물보다는 중성화 동물에서 더 자주 진단된다. 자. 당신이 내린 궁형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적었다. 이것이 당신이 그토록 오래 살길 원하는 아이에게 일어날 일들이다. 그래도 해야겠는가? 마지막으로 레퍼런스 달기 전 중성화하다가 양심선언한 백허 박사의 한 글자 마경상을 올려드린다. 수의사말 신봉하는 분들은 꼭 한글 자막 켜고 보기 바란다.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 영상은 블로그에서 확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말한 건 오직 육체적인 문제 중 논문으로 입증된 것뿐이다. 아이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 우울증, 무기력함 등에 대한 건 논문도 없으니 언급하지도 않았다. 내 경험에 의하면 아이들은 육체적 고통보다 정신적 고통으로 더 힘들어한다. 이에 관해선 다음에 다루겠다. 맺은 말. 중성화라 불리는 성선 제거술은 질병이 확인되고 그 질병에 대한 유일한 수단일 때만 고려되어야 한다. 이것이 일부 유럽에서 이유 없는 중성화가 불법인 수의학적 근거다. 많은 이들이 중성화하고 나서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 중성화를 권하고 옹호한다. 그러면서 말한다. 내 아이는 중성화하고 나서 잘 지내요. 그것은 이런 고백이다. 난 내 아이 감정과 육체적 상태를 교감하지 못해요. 난소 제거는 여성 호르몬 분비와 관계 있다. 자궁과 양쪽 난소를 모두 제거했을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 분비가 안 되고 폐경이 되어 힘이 없어지고 노화가 빨리 온다. 호르몬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자궁 적출술 후 환자들은 흔히 허리를 많이 아파한다. 개복 수술 때문에 발생하는 복부 통증보다 더 심할 수 있다. 이는 수술 시 손상되는 신경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아주대학병원 자궁근종으로 인한 자궁 적출술 정보. 묻고 싶다. 수술 후 아이가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걸 알아차렸는가? 호르몬 치료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는가? 아니, 수술 후 호르몬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수의사를 본 적이 있는가? 당연히 없을 거다. 그들은 수술 후 아이가 겪게 되는 고통에 관심이 없으니까. 허리 아프다고 그 아픈 정도가 개복 수술한 복부 통증보다 더하다고 비명 지르는 아이도 모르면서 힘이 없고 노화가 급속히 진행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느낌인지, 얼마나 한순간에 무기력해지는지 상상이라도 가는가? 아직 젊어서 모르겠는가? 당신이 권한 중성화 수술 받다가 수술대 위에서 수술 후 일주일 안에 사망한 아이들에 대해 아는가? 일개 개인인 나한테 연락 오는 그런 케이스만 한 달에 3건이 넘는다. 당신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유방암 발병률은 10만 마리에 200마리지만 수술하다 죽을 확률은 건강한 아이 포함 400마리다. 미국 수의사협회 2009 그래놓고 내 아이 잘 지낸다고 헛소리하면서 다른 아이들에게 권하고 다니겠는가? 사랑하면 알고 싶어지고 궁금해진다. 그래서 점점 더 잘 알게 된다. 내 아이를 사랑해서 수술했다고 말하고 싶은가? 그런데 아이 아프단 소리도 못 듣는가? 힘들단 비명도 알아듣지 못했는가? 내 아이가 느끼는 고통과 아파도 힘들어도 말 못하고 참고 살아야 하는 개들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비트겐슈타인의 이 말을 전하고 싶다. 물론 비트겐슈타인에겐 사과한다. 말할 수 없는 것에 관해선 침묵해야 한다. 그럼에도 떠드는 이들에게 비트겐슈타인은 한마디만 했다. 넌센스. 아무 의미 없다. 다시 말해 헛소리. 라는 소리다. 알지 못하는데 괜찮다고 떠들고 다니지 말라는 소리다. 다시 말하지만 난 반드시 필요한 질병치료 목적의 중성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중성화가 반드시 필요한 질병은 존재한다.
단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충분히 알아보지도 않고 그저 전문가라는 인간들이 내뱉은 가르침이 담긴 커피를 생각 없이 마시지 말라는 소리다. 자각도 못하면서 그런 커피를 마시는 행위를 김수영 시인은 행동의 죽음이라 했다. 제발 살아있어라. 사랑하면 살아있지만 사랑이 없는 삶은 죽은 것이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한 듯하다. 판단은 여러분 몫이다. 참고 문헌 원활한 흐름을 위해 표기는 삭제했습니다. 블로그에서 확인 바랍니다. 더 확인 바랍니다.